안녕하세요. 주식 싹쓸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그리고 연휴를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년 연속이나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된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빛나는 종목들 보면서 역시 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다우지수가 2% 넘게 올랐고 또 전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2달 반 만에 코스피가 2,54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쉬고 어제는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530선 회복하면서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733선 고점으로 찍고 어제는 730선 하회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 주도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글로벌 시장 수익률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코스피가 5%, 코스닥은 7%나 상승을 했는데요. 나는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 시장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종목 상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부터 정리해 볼 텐데 트럼프 취임부터 어제 BOJ까지 정말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위원님 예. 정리 도와주실까요? 예.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로봇주들을 먼저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에 고용을 1월 달에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거의 한 70%, 80% 상승세가 이뤄졌죠. 그러고 나서 올해 또 다시 또 연초가 딱 되니까 또 올라오네요. 예.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TSMC 쪽도 이제 반도체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 기술력이 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예, 그런데 자사주 맵이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고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올해 또 로보티지 같은 경우가 피지컬 AI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도주로 움직이죠. LG전자가 지분 투자했죠. 예,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를 아예 통째로 인수했어요. 이 로보티지도 앞으로 좀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감속기 기술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피지컬 AI 쪽의 핵심인 로봇팔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부분이 로봇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두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LG전자가 또 이제 로보티지의 로봇도 납품받는 형국인데요. LG전자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이 로보티지의 로봇을 왜 납품받을까요? 그러니까 LG전자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로보티지가 갖고 있다. 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같이 들어온 기업들은 가장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 종목이 로보티지죠. 작년도에도 이제 고용도 바닥에 있을 때 그런 패턴이 전개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왔었죠. 그래서 항상 수급이 중요해요. 누가 들어가느냐, 기관들이 들어오느냐, 외인들이 들어오느냐, 최대주주가 들어오느냐. 일단 1순위는 최대주주.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관으로 봐요, 저는. 그 다음 세 번째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산다고 환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로봇주들도 올해는 피지컬 AI가 계속 주도할 만한 업종이 테마가 되지 않을까? 젠스랑 CEO가 얘기했죠. 올해는 이제 애플 챗 GPT 시대는 이제 가고 있고 새롭게 피지컬 AI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피지컬 AI 대장주인 로보티지를 계속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72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도 들어가고요. 오픈 AI, 그리고 또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단 반도체주 내에서도,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HBM도 AI 반도체에 엄청나게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가 날아갔죠.
제가 지난주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한미반도체 하면 올해 매출 1조 2천억, 내년도에 2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이제 TC본더 이제 업체죠. 메인밴드 업체고 마이크론 뚫었습니다. 뭐 기공식까지 참석을 할 정도니까 일단 앞으로 대량 공급이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올해부터는 2.5D 이 패키징 장비, TC본더 장비,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진출하고 있거든요. 어디일까요? 예. 이 2년 전부터 TSMC의 맞춤형 장비를 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TSMC 쪽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이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첨단 패키징 공급망부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HBM3 이 12단 공급 이 퀄 통과했다는 얘기가 안 들려오거든요. 제발 좀 저는 삼성전자가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SK하이닉스가 1위를 했을까? 뭔가 틀린 부분이 한미반도체 후공정 TC본드 장비를 쓰는 게 SK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공정 장비를 쓰는 게 증착 장비죠. 예, SK하이닉스. 그런데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그 두 회사를 안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첨단 패키징의 핵심인 부분이 이제 HBM 쪽은 TC본더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를 빼고 원점 재검토를 저는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반도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왜? 내년도 매출 2조 전망, 하이브리드 본더까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이제 쓰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열 관리도 조금 더 잘 되고 이제 위로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겠죠. HBM4가 앞으로 결정적인 지금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제 HBM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주문형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HBM4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뭐 기차로 치면 KTX가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빨리 근접하게 붙이면 좀 더 이제 빨리 전송을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리고 좀 더 이제 속도를 또 높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병렬로 옆으로 조금 더 또 이제 기차를 또 많이 옆으로 또 만들게 되면 또 많이 갈 수가 있죠. 빠르고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마 HBM4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HBM4는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기대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LC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뒤처지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대결은 윤곽이 나올 텐데 상반기는 뭐 계속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상반기 내에는 계속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래서 펜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SK하이닉스 수혜주 관점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코칩이 또 수혜주 관점에서 MLCC 칩을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대표이사 매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번 주 급등을 하면서 약 70% 제가 설명드리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가 8,000원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최소 16,000원대까지 보세요. 1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이사 16,000원대에서 5억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진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드디어 통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3월 달에 스타링크가 온다. 예. 왜 올까요? 예. 앞으로 6G, 6G 쪽에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러면 역시 테슬라 스타링크 쪽에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또 테슬라 쪽에 관련성이 있는 5G 통신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와이팜이죠. 예. 거의 유일하지 않나? 예, 와이팜. 예,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화웨이 또 죽이기에 나서지 않을까요? 예. 2018년도 때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또 화웨이를 다시 한번 수렁통에 빠뜨려야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최대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중국의 삼성전자가 누구일까요? 예, 화웨이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화웨이를 빼놓고 미중 무역 전쟁, 견제 이런 부분들은 화웨이를 빼놓고 논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6G 시장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통신 쪽이 이제까지 계속 못 갔던 업종이에요. 아마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겠어요, 위원님. 우리 시장은 목요일까지 휴장을 하지만 미증시 이제 대방의 FOMC 그리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예, 역시 이번 주 좀 핫 이슈가 이제 돌아오는 미국 증시가 지금 오늘 금요일 날 약간 소폭 밀렸는데요. 예. 너무 급하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월, 화, 수, 목이 있는데요. 예. 계속 급등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럼 목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이제 FOMC. 예, 미국 증시는 이제 수요일 날 FOMC죠. 예, 수요일 날 막 월, 화 막 급등을 해요. 그럼 수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예. 잘못하면 FOMC 때문에 뉴스에 그냥 매물을 확 쏟아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도 아마 주 초반, 다음 주 초반까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FOMC에서 호재를 딱 터뜨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일단 저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실업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배럴당 70달러 중반까지 내려왔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값 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국제유가가 반값 된다. 그럼 사실상 CPI 같은 경우도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 13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8%, 9% 시속 올라오죠. 반값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관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또 이 부분도 약간 좀 협박 아닌 협박, 대화용으로, 협상용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관세가 무조건 부정적인 또 역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 또 이제 세금도 많이 거쳐지면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반값 떨어지면 아마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나설 수 있죠. 파월 의장이 계속 압박하죠. 파월 공격적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져야지만이 파월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 상당 부분 올해 열심히 쉘 오일을 파지 않을까. 뭐 앞으로 더 새롭게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지구한테는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지구야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석유를 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1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늦어도 제가 볼 때는 3월 달이 될 것 같은데요. 빠르면 2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한은 총재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추경까지만 더해진다라고 하면 추경 얘기도 했어요. 한은 총재님이 이제 15조에서 20조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반기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함께 하반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반기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환율도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거고요. 벌써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3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실 동안 아마 환율이 1400원대 밑으로만 깨지면 다음 주에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국제유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까지 못 갔던 업종, 새롭게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역시 통신 쪽이 또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과 역시 AI 반도체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와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발언했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최대 거래량 실린 종목들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이 친절하게 최대 거래량 실린 종목들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까지 4년 동안 대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아, 왜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항상 대량 거래에 시현되는 기업들을 포착해야 되나? 그게 여실히 지금 드러났던 것 같아요. 2022년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었죠? 제 기억하기로는 실리콘2가 터졌습니다. 2023년도 태성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뭐 YC 같은 기업들, 뭐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721선 부근에서 최대 주주가 매집이 이뤄질 때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큰 상승 랠리가 나왔거든요. 역시 이제 한번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성 같은 경우가, 월봉 같은 경우가 이때 별로 안 되는 거래량인 것 같지만 딱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가장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때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면서 이제 서서히 MACD가 축소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2023년도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바로 안 가죠. 계속 앞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계속. 예.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요. 그냥 추세를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확 펼쳐지죠. 예. 때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대량 거래 이제 고점을 뚫어버리고, 예.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의 대량 이제 매집과 함께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수급과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 보면 시설 투자, 분명히 좋은데 갑자기 분명히 대량 거래가 이렇게 팍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유리기판 쪽에 핵심적인 또 이제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사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너무 길죠. 예. 2024년도 10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태성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바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예. YC가 있었어요. 예. YC 같은 경우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723 부근을 이제 막 돌파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4,900원.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이때가. 예. 물론 그 다음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터지기 시작했던 건 2023년도 12월 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재작년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달 그 다음에 또 터졌죠. 제 설 역시 크리스마스 또 관심주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만 원대까지 가는 랠리가 나왔죠. 이 공통점이에요. 예. 일봉상 721선 부근과 함께 최대주의 대량 매집. 세계 최초의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개발해서 앞으로 HBM4에도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 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가 중요해요, 항상. 예. 그럼 2023년도 때가 있었고, 2024년도 YC가 있었고, 2022년도 때는 실리콘2가 있었고, 올해는 또 뭐를 주목하느냐? 예. 이 와이팜. 예. 제가 2021년도 때부터 2022년도, 2023, 2024 솔직히 꼭대기까지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막 20배까지 올라가는데 20배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수익 내기가 또 쉽지가 않죠. YC도 뭐 2만 원대까지 거기까지 끝까지 보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바닥은 잘 짚어내고 꼭대기를 잡으려면 분명 예. 위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이제 막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대음선 막 대양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팜 올해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에서부터 이 꼭대기에서부터 여기서 꺾였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을 터닝했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여기 3,000원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날아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쫙 예. 터닝하잖아요. 여기서. 예. 그런데 그때는 좀 공교롭게도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안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2,000원대에서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임원들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1년 동안 보호예수를 걸어놓고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가 들어왔어요. 예.
2,800원.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할인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2,800원대에서 밑에서 이제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번 달부터 역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져요. MACD 이제 음전화 축소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와이팜은 지난주에 무슨 재료가 나왔죠? 예, 이번 주. 예. 와이팜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5G 쪽에 지금 완전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역시 모듈 부품을 테슬라 쪽에 독점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할 겁니다. 차세대 전기차 신모델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이게 나왔어요. 예. 벌써 이미 2018년도 이후부터 해서 현대차 쪽에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위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1위 기업을 뚫었다. 그러면 2위, 3위, 4위, 5위 밑에 있는 기업들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위한테 공급하는데 그러면 밑에 2, 3위, 3, 4위 기업들은 공급을 못 할까요? 이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처음에 SK하이닉스를 뚫어버리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공급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TSMC를 이제 공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TC본드 장비는 메모리 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시장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는 부분을 보고 내년도 매출 2조 전망을 하는 거 보면 역시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도 분명히 뚫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뭔가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급이 중요해요.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의 매수 콜라보. 그때 당시가 이제 바닥에서 한 2, 3만 원대 있을 때부터 그런 패턴이 전개됐죠. 그 와이팜도 지금 721선 부근에 있어요. 721선 부근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뚫었죠. 일봉 차트 향후에 좀 보게 되면 나와 있을 텐데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이 7,000원대에서 지금 142억이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이제 12도 만기 전 사채 취득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징조고요. 작년도에 아직 구체적으로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개의 기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인수합병을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징조죠. 주식은 회사는 항상 뭔가 인수합병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성장 기대감이 있죠. 왜?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국내 유일의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 업체예요.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고요. 갤럭시에 들어가죠. 올해 갤럭시 S25가 이 노태문 사장님이 가장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지금 애플의 AP까지도 성능을 압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뭔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보면 환호하죠. 왜 애플 환호하죠? 그 사과 모양과 함께 디자인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즘에 많이 이뻐졌어요. 아마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왜 뭐 환호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마크들이 좀 뭔가 이쁜 외관상으로 볼 때 원래는 내실이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 딱 볼 때는 외관을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그래도 좀 하고 다녀야지.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에 지금 주식삭스를 딱 나왔는데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은 껴가지고 지금 막 머리는 지금 뭐 머리 감지도 않고 그러면 좀 뭔가 좀 호감이 아니잖아요. 뭐 나름 그래도 이렇게 뭐 못생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뭔가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꼭대기에서 자꾸 흐를 때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막 흐를 때는 좀 못생겨 보여요. 이게 깔끔하지가 않고 계속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밑에서 자꾸 터닝을 하려고 그러면 터닝을 하려고 하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터닝하려고 하는데 막 최대 주주랑 기관들이랑 임원들 대표이사가 막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더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 같은 경우는 퀄컴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번에. 퀄컴을 제치고 글로벌 이제 이 5G 부품 업체들을 제끼고 브로드컴도 제낀 거예요. 테슬라의 앞으로 차세대 신제품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요. 테슬라가 끝날까요?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뭘 해서 먹고 살까요? 앞으로 스타링크, 우주항공, 6G.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전기차로도 같이 뭐 이제 자율주행과 탑재돼서, 그리고 특히 로봇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먹고 살 텐데, 테슬라가 내년도에 훨씬 더 주목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이 드디어 상용화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부터 막 부각될까요? 올해부터 시작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최고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쪽, 5G 쪽, 와이팜이 독보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 여기서부터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주식 싹쓸이, 올해부터 AI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역시 5G 이런 업종군들을 잘 보시면 아마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작년도에는 뭐 정치적인 이슈다 뭐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슈다 뭐다, 뭐 인플레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겠지만 뭐 정책들을, 예. 그런데 그래도 국제유가 반값, 예. 그리고 그 저금리 약달러, 이거는 분명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징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하반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특히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80조 자금이 국채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 채권 시장에 상당히 주식시장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추가 부양 정책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요. 추경과 함께 적극적인 부양 정책 기조로 가면 일단 환경은 나쁘지 않아요. 작년도보다. 작년도는 계속 이제 금리 동결 쪽이었기 때문에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금리 기조 한번 기대해보고 올해도 열심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접수된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차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작년 12월 말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유상증자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추가 질문까지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손실 구간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차트를 보니까 아침부터 개파락이 떨어졌네요. 17,500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10% 정도밖에 비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추세가 이탈되어 있죠. 하단 추세까지는 내려와 있네요. 딱 지금 추세가 그어져 있네요. 이 차바이오텍은 그나마 우리나라 뭐 대표는 또 차병원도 있고요. 예. 뭐 그렇게 잡주는 아닐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 위탁 생산, 바이오 이쪽에 이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뭐 제가 지금 공시는 안 봤지만 이 기업이 부실주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시설 투자나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고, 왜? 회사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빚 갚는 거에 쓴다, 그럼 저는 뭐 유상증자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심을 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대량 거래 가시는 데있으면 그 라인대를 지지받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권, 1,500원대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대부분 또 유증하기 전에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유증에 참여할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 강세일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고, 최대한 또 올라갈 때 여기 16,000원대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죠. 이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뭐 바이오가 주도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는 웬만해선 바이오를 뭐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도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M83입니다. 매수가 17,500원, 비중은 15% 남겨주셨네요. 네, M83 신규 상장주죠. 작년 8월 달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폭이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또 기업을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시각 특수 효과 이런 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024년도 11월 달쯤 그때 한번 급등이 이뤄지길래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대량 거래 시전되고 여기 고점이었어요. 여기서 걸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하다가 좀 횡보를 했어요. 여기가 변곡점이었어요. 18,700원대 전고점을 뚫어버리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밀리느냐. 그때 뚫어버리려고 하다가 저항받고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썩 뭐 대응 호재 같지는 또 않고 실적이 막 폭증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이제 관심을 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꺾이죠. 언제부터 꺾이느냐? 2024년도 12월 17일 날이죠. 27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꺾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이렇게 터닝할 때 관심 있게 보다가 근데 뭔가 최근 들어 거래량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앞으로 다른 업종보다도 AI랑 AI 반도체, 특히 뭐 피지컬 AI라든지, 그러니까 AI예요. 예. AI가 들어가는 업종 내에서도 특히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통신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0,000원대가 중장기 뭐 바닥권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왜 그때부터 이제 반등 주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심리적으로 일단은 또 13,000원대 깨지면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십자선 형태 좀 전환 신호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터져야지 뭐 갈까 못 갈까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1선 돌파하면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제가 볼 땐 본전 부근에서는 또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7,500원? 17,500원인가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13,000원대 깨지고 갑자기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비중 15% 갖고 있다 하더라도 흐르는 걸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주식은.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일단 커트 시킨 다음에 원래 회복될 때 재매수 기회를 다시 노려보는 게 좋거든요. 5일선 밑에서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뒷번호 2200님이 남겨주신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는 18,7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2만 원 넘으면서 수익 구간이셨는데 지금은 또 손실 구간이시네요. 이 종목은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2차 전지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2차 전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석유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예. 대신 이제 배터리 쪽. 일단 현대차가 그나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세 가지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그나마 전기차 기업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 하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테슬라를 죽이려고 지금 뭐 보조금도 안 주고 뭐 이러나요? 오히려 테슬라는 더 살아날 수도 있어요. 경쟁업체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도태돼 버리게 되면 오히려 독보적인 존재가 또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기차는 지금 현대차랑 테슬라 정도만 앞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업체잖아요. 그냥 소재 쪽. 지금 흐르고 있죠?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죠? 14,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여기 깨지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 2만 원대 이제 저항권이죠. 그 부분은 올라오면 일단은 대량 거래 시험됐던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기회를 노리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날라가도 저는 그냥 AI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배터리 쪽은 아무리 날라가도 지금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또 배터리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은 배터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쪽
업황 자체가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의 종목들 AS 챙겨볼게요. 지난주 포착주 한미반도체입니다. 통 크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벌써 두 자릿수 상승률이네요. 예, 제가 한미반도체를 작년 이제 12월 30일 날이었나요? 예. 제가 연말쯤에 아마 한미반도체랑 뭐 몇 가지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말. 예. 그때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 매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났어요. 갈 것 같아요. 사실상 한 50%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난주 봤었어도 늦지 않아요. 예. 그만큼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0일선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예. 돌파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월봉 차트 나오네요. 이제 5개월 평선 이제 이번 달부터 회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대양선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 끝났네요. 주포들의 매집이 끝났어요. 예. 증여도 끝났고요.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더도 있고 올해는 시스템 반도체, TC 본더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올해 예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짜리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반도체계에는 앞으로 이 한미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도 시점, 논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에코프로까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펜트론 볼게요. 이 종목 진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상승률이 43.7%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 종목 지금 근데 살짝 올랐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기회일까요? 예. 지금 이 펜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4,000원대에서 발굴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또 작년도 연말에 5,000원대에서 또 설명드렸고요. 예. 주식이라는 게 원래는 뭐 매일 매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이잖아요. 이평선. 대표사 7,200원 5억 샀죠. 7,600원대에서 20억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혀 그냥 꼭대기권이라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이 돌아가면서 5개월 평선 회복, 20개월 평선 돌파. 예전에 2023년도 위치랑 비슷하잖아요. 저 옆에 이제 2023년도 그때 당시 이제 1월 달 바닥션하고 3월 달 때 위치.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수급과 차트를 보면 테슬라 머스크가 선택한 기업이네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본사 구매트까지 다녀갔죠. 소니랑도 검사 장비 체결한 것 같죠. 그래서 올해 삼성 마이크론, SK는 3사를 다 뚫은 만큼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착공. 그래서 완공돼서 총 5천억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또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핫한 로보티즈입니다. 위원님 매수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2만 50원에 진입을 했는데 정말 쭉쭉 오르면서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랠리까지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42,450원까지 무려 세 자릿수 넘는 상승률이네요, 위원님. 이 종목은 솔직히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로봇 관련주를 보시려면 로보티즈만 보세요. 로봇주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111%인가요? 빵!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그런데 미국 대량 납품 재료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차트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 10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더 좋은 흐름도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 200억 이상 투자 들어왔는데요. 안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티즈만 보시고 주식방송 전문가들 안에서는 정지우 위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위원님 마음의 1순위 마음 AI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11월 25일에 진입을 했고요. 단기로 61.4%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2만 원대 잘 지켜줬는데 단단한 종목인가 봐요. 마음의 같은 경우 마음속에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 빵. 그러니까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맘에는 일단은 새롭게 사실이 또 나왔어요, 이번 주.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을 사용한다?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퀄컴 쪽에 왠지 공식 벤더사로 등록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2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이번 달 이제 20개월 이평선 막 돌파 직전이죠. 적산병 나오죠. 일단 기술 CEO 취득 단가 6억이 22,600원. 손병이라는 또 이제 이 회사 기업 IR 이사님, 연구소장님이시죠. 꾸준하게 23,000원대에서 24,000원대에서부터 해서 만원대 초중반대까지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죠. 일단 기관들은 아직 100억 12투자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투 신호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볼게요. 이 종목도 한 달도 안 됐는데 58.5%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 기업도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8,000원대 설명드렸죠? 최소한 16,000원대까지 바라보세요. 중장기 아직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엄청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60% 상승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다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지금도 엄청난 상승률인데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개할 새로운 포착주 5개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게요. 예, 제가 2023년도 1월 달에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한 200% 상승세가 이뤄졌거든요. 오픈 엣지. 근데 올해 다시 또 제가 1월 달에 왜 설명드릴까요? 예. 공교롭게도 그때도 1월 달, 지금도 1월 달. 공통적인 부분은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기관들이 600억도 삼자 배정 유중 투자까지 들어왔어요. 최저다 전환가액이 그리고 대표이사 매수 단가 부분이 임원도 매수에 들어왔고요. 다 14,000원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15,000원대 부분이죠? 별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예. 세계 유일의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IP 솔루션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현대차, SK하이닉스 다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IP 기업, 퀄리타스 반도체 벌써 60% 올라왔는데 칩셋 미디어 벌써 30% 올라왔고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고요. 두 번째 세뱃돈처럼 달달한 네. 그런 선물 같은 종목 뭘까요? 인텍 플러스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위를 뚫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다 뚫을 수가 있다. TSMC를 뚫었죠. FC, BGA, 인쇄회로 기판에 검사 장비를 작년도에 뚫고 상한가만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 남았죠. 침례 검사 장비도 뚫게 되면 이 업계에 대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간이 200억인가요? 36,000원대에서 200억 12투자 들어왔어요. 이제는 팔 수가 있습니다. 36,000원 이상까지 기간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예. 최소한 36,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 쪽도 독보적 수혜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앞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인텍 플러스였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은요, 위원님? 예, 마메이가 저는 또 이번 주 이제 또 심상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지금 상용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퀄컴을 만약에 공식 벤더사로 만약에 뚫게 되잖아요. 예, 그럼 퀄컴에 들어가는 칩이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온 디바이스 AI 기기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퀄컴 칩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앞으로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뭐 VR 기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생성의 AI 플랫폼이 진짜 퀄컴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그 말은 즉슨 17,600원대에서 아직 현재가랑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는 뭔가 주가 변화를 의미할 것 같은데 주포들이 막 급락하면서 매도할까요? 예.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스 플랫폼,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한다는 얘기를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음의 AI도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기를 또 노리면서 720선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앞으로 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위원님 마음속에 1순위, 마음 AI까지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역시 RFHIC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FHIC를 제가 이미 12,000원대에서 계속 보세요. 대규모 증여 이뤄집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합니다. 사장님이 장내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 벌써 수년 전부터 300억이 3만 원, 2만 원, 12,000원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최대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5G.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면 2018년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규제 때문에 이 기업이 7,000원대에서 48,000원까지 뛰었죠. 다시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밀집 국면 정배열에서 막 이제 뛰어 올라오고 있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때 위치랑 비슷합니까?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그때부터도 막 뚫어버리고 거래량 늘으니까 날아갔죠. 2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것 같아요. 3월 초까지나. 그러면 이제 30억도 자사주 매입이 끝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때 자꾸 기억이 나요. 48,000원. 네. 제가 12,000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48,000원까지 가면 4배 올라가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순환매돼요. 예. 처음에 막 배터리 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AI 반도체 갔다가 최근 들어 또 피지컬 AI 갔다가 갑자기 또 바이오가 툭 튀어나왔다가 지수가 못 갈 때는 바이오가 또 툭 튀어나왔다가 지수가 다시 또 올라오니까 바이오 죽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 쪽에 다시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RFHRC 이 기업은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돌파하고 다음 달 안착하면서 적산병 나오면요. 3월 달부터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겠습니다.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본격 상승 전에 미리미리 진입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할 시간이에요, 위원님. 예, 올해 제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제가 방금 전에 좀 드린 부분인데 김혜애 씨를 뭐 그렇게 따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한 시점에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2022년도 실리콘2 그게 48,000원까지는 놓쳤습니다. 어떻게 뭐 20배 이상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역시 2023년도 또 이제 YC랑 그리고 또 이제 태성 같은 기업들이 있었죠. 태성처럼 이제 찾아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이제 Y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그냥 뭐 복수 납품 업체가 아니에요. 예. 글로벌 이 기업들이 몇 안 돼요. 지금 이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 소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해요.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브로드컴을 겨냥한 신제품까지도 이미 2년 전부터 개발을 했거든요. 브로드컴은 애플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5G 전력 증폭 모듈, 5G 부품을. 그런데 그 얘기를 벌써 2년 전부터 이제 선행적으로 6G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애플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갤럭시 S25 또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특히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까지 다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720선은 이제 항상 사상 최대 거래량 대항선 돌파했다. 월봉상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이제 첫 돌파한다. 그런데 2023년도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은 삼자 배정 유증과 함께 특히 대표이사랑 임원들의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죽을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서 최소 자사주 매입 단가 142억이 7,20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7,300원대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Y팜 어차피 이 종목은 한 번 사면 못 판대요, 위원님. 왠지 아세요?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Y팜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저도 좀 아재여가지고. 어쨌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4년 동안 MTNW 지금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제가 모든 거를 머리가 다 벗겨질 때까지 사활을 다해서 올해 최고의 해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최고의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하단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새해의 세뱃돈처럼 정말 달콤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9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